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여전히 추이와 또 증시에 대한 하락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언제쯤 올라갈 것인지 지금 미국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매일매일 충격적인 이슈가 나오는데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요 이슈가 나왔어요. 아베노믹스 손보나. 그래서 일본은행이 20일 시장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의 상한을 높이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엔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손본 것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 급등하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였다.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마치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동결을 했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존에 0.25%에서 0.5%로 확대를 했다. 그래서 3월 변동폭을 0.2에서 0.2로 올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그래서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장기 금리의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지금 은행과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국가 경제가 붕괴가 된다고 해서 못 올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방위비 이제 증세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일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안 좋냐? 우리나라보다 GDP가 내려간다. 그리고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싸다 이거예요. 엔저 현상으로다가 그래서 명품 사실 분들은 일본을 가시라 이런 대목들 저기 뭐 하와이까지 갈 거 없이 올봄 이후 해외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본 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장기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일본 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일본 은행이 기존의 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장기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136엔대 후반으로 거래를 시작했던 엔달러 환율은 한때 132엔대까지 떨어지는 등 엔화 가치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 올린 미국에 발맞춰 엔달러 환율이 151엔까지 치솟는 상황에도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뭐 차후지간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 두 번째. 몰도바 내년 초 러시아 침공 위험 높아. 우크라이나 북부 점령 시 진격 가능성. 문제는 공격 여부가 아닌 시기다. 그래서 내년 1, 2월 또는 3, 4월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요. 동부 친러 지역의 유럽 최대 탄약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에 트란스 니스트리아 이런 국가가 있죠. 그래서 옛 소련 연방 동유럽 국가 몰도바는 내년 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몰도바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내년 초 우크라이나 북부를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경우 몰도바로 진격할 수 있다고 판단. 그래서 알렉산드르 무스테아타 정보안보 국장은 자국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내년 몰도바 동쪽을 향해 새로운 공격을 가할 위험이 매우 높다. 러시아가 몰도바 영토로 진격할지가 아닌 언제 할지라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육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침공에 대한 위협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도바 정부와 친러 분리주의자들 간의 분쟁은 92년 휴전으로 소강 상태지만 러시아군은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병력 1,500명을 남겨놨다. 그래서 과거에 앙금 있던 거 이 국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잡아갈 지금 심산이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4월 주도 티라스폴에 있는 국가안보부 청사 건물이 포격받는 등 몇 차례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폭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러시아 푸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슈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이슈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잡아 나갈 것인지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고요. 재난 문자가 계속 날라오죠. 내일 또 눈이 엄청나게 또 온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이런 악재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지금 순핵 총리에 대한 발언이 나왔죠. 합동 원정군 정상회의 러군 철수야 평화협상 가능하다. 영국 주도 북유럽 10개국 군사 동맹 철군 없는 휴전은 군정비 위한 가짜. 내년 우크라이나의 수십만 발 포탄 지원. 젤렌스키 방공망 지금 당장 지원해달라.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 협력 등도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철군을 완전히 무의미하다. 또 이제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JEF 이거 시험 문제죠. 영국 합동 원정군,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나토 소속 8개국과 현재 논의 중인 핀란드, 스웨덴 포함해서 10개국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천억 정도 폭탄 추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부분들 제시했지만 의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지금 군사 지금 대립 상태에 대한 부분들, 군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는 뭐 하는 걸까요? 일은 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지금 위기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경제 무너지죠. 지금 또 이제 북에서 미사일 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거푸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글로벌적인 이슈, 국내외적인 이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 어제 이제 유럽은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또 봐야 되겠죠. 미국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지금 주가는 못 가고 오늘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LB 관련해서 기사가 또 나왔죠. 진양군 회장 글로벌 바이오 기업 속도, 올해 임원 인사 바이오 역량 제고, 공격적 M&A 재차 전망. 바이오 기업의 방점을 찍고 나섰다. 공격적인 M&A를 재차 예고한 데 이어서 내년 신약 개발 역량 제고 등의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적응증 확대 등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노터스 계열사 인사 단행,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노터스와 테라퓨틱스, HLB 생명과학 바이오 계열사만 7명. 그리고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부회장직을 맡아 전체 투자 총괄하겠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창투 회사 인가 등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M&A를 검토 자문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 12월 지금 CRO 노터스 인수, 그리고 최애 진단사업 FA, 의료기기업체 에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지금 가져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립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 뭐 좋다 이건데, 요거는 사이드 메뉴고 이거는 메인 메뉴다. 그래서 이 항암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간암과 선낭암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마친 데 이어 FDA의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등 본격적인 바이오 역량 제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 점유율 보수적 10%만 잡아도 4조 원의 매출과 3조의 영업이익,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4조면은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탑티어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산된 금액이 나온 만큼 기대감이 살아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